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 속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은 1300년 전에 바로 투르판 아스타나 고분군에서 발견이 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보키시가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여화가 되겠죠. 그 뒤 배경에는 태양과 더불어 바로 많은 별들, 결국 이 우주의 주제자로서의 보키시와 여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게 보키시는 구분자를, 여화씨는 콤파스를 들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 이 세상의 법도, 기준을 이분들이 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길의 어떤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도로 원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길은 광화문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도로 원표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이죠. 191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곳은 지금의 이순신 동상 자리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현재는 로타리에 있는 친경 기념비 쪽으로 그 원표가 옮겨와 있고요. 이것을 모형으로 한 공원이 바로 이 광화문 원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이런 도로 원표를 하나의 큰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바로 이 광화문에 있는 것이고요. 원래 원석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게 도로 원표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 기념비각 자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거리의 출발점이 되는 도로 원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표준연구소가 갖고 있어서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변화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유리 덮개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 질량 표준 1kg 원기가 바로 사진에서 보는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로부터 시간의 기준이 됐던 것 하게 되면 지금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종을 치는 보신각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매일 인정과 파로, 그래서 인정이 되게 되면 28번 종이 울려지게 되고 33번 종이 울리면 파루가 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알리도록 되었던 거고요. 이 28번을 치는 거는 1월 성신 28수라고 해서 결국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33번을 치는 파루가 이루어지는 것은 33천, 즉 하루를 지배하는 이런 제석천을 통해서 국태민안을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즉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나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표준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동경 표준시를 그대로 쓰고 있죠. 편의상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쓰고 있어서 실제로 낮 12시는 실제적으로는 35분 뒤가 표준이 되는 그런 오차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127.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 표준시는 이렇게 30분 오차가 나도록 되어 있고요. 중국과의 표준시와 일본과의 표준시 중간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이 화폐 가치의 단위가 됐던 것, 여러분들 뭐 한 푼, 두 푼 할 때 이 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10개 모이면 전이 되는 거고, 그것이 100개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인 화폐의 단위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한 양이 기준이 되는, 은 한 양이 상평통보 400푼에 해당이 되고, 결국 이것이 쌀 한 가마의 기준이 된다는 등의 이렇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도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강이 어느 것을 관측하는 지점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1906년도에 제정이 된 곳인데 지금 보시는 한강대교 옆에 바로 노들섬의 그 표준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정했을 때는 관측 지점을 한강대교 노량진 쪽에서 2번과 4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부근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첫 눈이 오는 곳은 어디로 정할 것인지, 첫 얼음, 그것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혹은 설악산의 첫 얼음, 한강의 결빙, 벚꽃의 개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상현상도 관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빙 지역을 정하게 된 것도 나름의 어떤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소위 수위 관측소라는 것도 일찍부터 만들어졌었던 것인데요. 지금 그 원형이 그대로 한강변에 남아있는 용산 수위 관측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1924년도에 처음 설치가 된 한강명 최초의 관측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옛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가까이에 용산 발전소가 있었고 그 용산 발전소 옆에 바로 이 측정을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10년대의 일제가 소위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토지의 측량이라는 게를 통해서 결국 원부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서양식의 측량 방법에 꼭 기준이 될 수 필요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대삼각 본점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칼산의 대삼각 본점과 용마산 대삼각 본점이 남아있음으로써 이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 측량 원점의 기준이 돼 있었던 것은 일본 도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을 2015년도에 들어와서 도로 원점 대신에 우리 땅의 좌표는 국제표준, 즉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의 식민지 지배 유산을 청산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마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삼각 본점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하나의 동쪽의 서울의 동쪽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도로 원점에서 내려다본 중량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되느냐는 표준이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양천구에 있는 칼산, 일명 칼산의 대삼각 본점이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이러한 측량을 위한 당시의 토지조사의 기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칼산의 하나의 삼각점의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